이제 이거 기술사 시험을 보시면 이게 그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시험에 대한 그 채점 기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내가 어떤 답안을 써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보실 때 객관식이 어려우신가요? 논문형이 어려우신가요? 객관식이 실은 더 어려워요. 왜냐면 객관식은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력 싸움이에요.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기준 같은 것도 외워야 되고 틀린 거를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어떤 수준이 높은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말을 꽈요. 그냥 명확하게 그 기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씩 꽈가지고 그거를 사람 헷갈리게 만드니까 더 밑을 누르시죠.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요. 근데 논술형은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술 시험에서 가장 큰 점수에 대한 지표가 뭐죠? 일단 논리성. 이 답안이 논리적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결론이 논리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뭘 얘기를 하셔야 돼요? 논리적인 결론을 내셔야 돼요. 즉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답안을 쓰실 때 맨날 이런 얘기를 하죠. 결론을 내세요. 결론 낼 것.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팔트 소성 변형의 가장 큰 원인과 대책이 뭘까요? 가장 확실한 대책이 뭘까요? 그러면 이 대책이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그 논리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어떤 그 주장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죠. 아까 스마트 계측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스마트 계측의 논리적 타당성은 뭔가요? 그게 싸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지금까지 못했던 자동 계측에서 못했던 어떤 분석이 있는데 예상치 분석이나 추세 분석이 이런 게 아예 안 됐어요. 근데 그것도 되면서 비용은 훨씬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기술적인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제 어떤 아스팔트 소성 변형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소성 변형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재료, 배합, 시공 관리 방안에서 이제 물어본다. 김정은 씨 면접 때 소성 변형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재료 배합이 있고 재료적인 대책이 있고 배합적인 대책이 있고 시공적인 대책이 있고 뭐가 대책이 있고 이렇게 열거하면 짜증을 내죠. 가장 중요한 대책 하나만 얘기해 보시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논술형에서도 나와야 돼요. 논리적 결론을 내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예방적 유지 보수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어떤 소성 변형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그냥 막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생기는 건데 소성 변형의 징후가 있으면 소성 변형을 억제할 수 있는 예방적 유지 보수라는 게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방적 유지 보수를 위한 어떤 기술적인 방법하고 어떤 시스템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적 소성 변형은 막을 수 없으니까요. 소성 변형에 대한 부분에서는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비용을 적게 하면서 포장에 대한 부분, 포장의 어떤 그 성능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능을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보수할 수 있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예방적 유지 기법입니다. 그 기법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논리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있어요. 포장이 계속 성능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비용이 상당히 절감된다라는 어떤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답안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논리적인 어떤 결론을 내시는 게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답안에 대해서 매입공법 하면은 뭐 주면 마찰력이 안 나온다. 그럼 주면 마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경제적이고 효용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뭐예요?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는 이제 경험화라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답안을 맨날 똑같은 식으로 쓰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답안이 약간 거칠더라도 좀 창의적인 얘기를 쓴다라고 하면은 점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창의적으로 쓰고요. 또요. 이 답안을 사례화, 경험화하는 거예요. 뭐 학회지를 인용을 한다든가 어떤 조례를 인용한다든가 내 경험을 인용한다든가 해서 이런 걸 자꾸 내 경험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수가 높다 보니까 답안에 대해서 약간 거칠더라도 빨리 합격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게 학습이거든요. 생각을 많이 해보십니다. 그런 거 공상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자기한테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원 씨, 예, 소송 변형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뭔가요? 이런 대책이 이런 사유로 가장 유효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 A4G나 A3G 같은 걸로 정리를 하시는데, 자, 여기 이제 주요 문제, 예상 문제가 있죠. 예상 문제에서 예상 문제가 뭘 낼 거다. 아까 얘기했듯이 뭘 낸다고 했죠? 쉴드 TBM의 도심지에서 쉴드 TBM의 치마 원인 및 대책.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 대제목 있죠. 기본 대제목. 그 다음에 기중차, 중요 대제목이 있는데, 자, 원인은 뭐다? 대책은 뭐다? 뭐 이걸로 몇 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한 두어 줄, 두 줄 정도로 잡아서 하고, 중요한 부분은 뭐다? 뭐 테일보이드에 대한 뭐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여기에다가 대제목을 잡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도 쓸 수가 있겠죠. 대제목도 이렇게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과 단점 쓰는데 어떤 사람은 공학적인 한계성과 경제적인 뭐 이런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어떤 전문 용어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굴의 원인과 대책을 쓰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대제목에 나올 수 있는 전문 용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충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굴에 영향을 미치는 수충부의 이동 또는 수충부의 영향 요인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요인 이렇게 쓰는 게 나을까요? 대제목의 전문 용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내용을 보실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내용에 조금 혹할 수 있는 채점자가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대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써놓는 거죠. 나의 논술의 핵심이에요. 이런 것들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매 문제마다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것만 보는 거예요. 제발 시험 전에 족보 같은 거 뭐 돌아다닌다고 그거 달달 외우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리고 이제 매번 얘기하지만 이분이 분명히 시험에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시험을 냈을 때 문제를 냈을 때 이게 시험에 반영될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25%라고요. 25%.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시험에 들어갔잖아. 시험 문제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줬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몇 프로예요? 25%예요. 25%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적중률로 볼 때는 학원에서 하는 적중률보다 낮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장 평상시에 우리가 다루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루는 문제만 충분히 하셔도 승산이 있죠.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논술형 여러분께서 모범 답안 보시면 답안 같지 않은 답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붙는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예, AAR에 대한 대책 이렇게 썼어요. 대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재료, 배합, 뭐 시공상의 대책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대책에 뭐라고 썼냐면 재료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한다. 풍화를 방지한다. 또는 뭐 저알칼리 시멘트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걸 면면히 가만히 보면 시멘트 풍화를 방지한다라는 거는 모든 열화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AAR에 대한 대책은 아니죠. 실은 AAR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을 써야 되는데 참 뭘로 썼어요? 예, 물결합 재비를 50% 이하로 줄인다. 이것도 실은 말 갖고 얘기하자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도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몰라도 분명히 붙을 수 있어요. 비슷하게만 쓰셔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논술의 핵심, 현장에서의 어떤 중요 문제를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공부 안 하십니다. 어차피 답안의 합격 점수는 60점뿐이 안 되니까요. 완벽하게 공부하시면 65점, 얼렁덜렁 쓰시면 60점으로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집중하지 않고요. 하시고요. 매일 한 문제 이상씩 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자, 이제 나머지 강의 계획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강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5일 날, 24일하고 25일 날 이제 끝나죠. 강의가 이제 3차 강의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시험이 2월 4일 날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여기서부터 3주 동안에 대한 부분을 즉 31일하고 1일. 여기 이제 이 다음 주고요. 그다음에 7일하고 8일. 그 다음에 14일하고 15일 요 기간 동안에 6주간 문제를 요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각각 4시간씩 문제 요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을 하고 가급적이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냐면 실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거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주로 해서 본 강의가 또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는 뭘 가지고 하시냐면 강의 노트만 갖고 오시면 돼요. 본서는 필요 없고 강의 노트로 위주로 할 거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강의가 아니에요. 요거 계속 연결되는 다른 강의 별개의 강의니까 6주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뭐 할 거냐면 9시서부터 이제 4시간 강의한 다음에 각각 토요일날 100분 테스트를 할 거예요. 저녁에 오후에 이 100분 테스트를 해서 나올 만한 문제를 찍고 역시나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100분 테스트가 들어간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제 포커스 캠프라는 게 있죠. 시험 직전에 문제를 찍고 조금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포커스 캠프는 23일하고요. 23일하고 24일 요거 할 거예요. 그리고 좀 떨어져 가지고요. 28일하고 29일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요때가 설 연휴 마지막이거든요. 요 22일이 아마 설날일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 다음날 연휴 2대니까 요때 별도로 어떤 휴가를 내지 않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설날은 이제 가족과 충실하시고 그 다음날 학원에 오셔서 요거를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설날 연휴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별도로 뭐 어떤 휴가를 내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가 기간으로 맞춰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예정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게시판에 나중에 확정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부분은 정리를 하자면 6주간 요약 강의를 한다. 100분 테스트 3번 들어간다. 그 다음에 포커스 캠프는 쉬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4번 한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